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같은 장이 HLB의 주주분이나 또는 이러한 종목을 가진 주주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저 역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징글징글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HLB는요. 삼성창구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삼성창구의 매도 물량을 보면 24만 8,912주 이걸 한번 눌러보게 되면요. 순 매도가 24만 8,912주입니다. 오늘 삼성창구는 단 한 주도 매수하지 않고 올 매도 100% 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인위적인 천연인 자연적인 시장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이 들고 나옴의 증시 상황에서 어쩌면 그렇게 단 한 주도 사지 않고 팔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징글징글한 그러한 삼성창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계 증권사는 77만 2천주, JP모간에서 24만 4천주를 샀고요. 오늘 공매도 HLB는 12만 6,347주, 평균가는 39,222원, 즉 39,200원. 오늘 종가는 38,050원에 마감을 했는데 39,222원 그러면 39,000원 이상에서는 연신 12만 주를 공매도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HLB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33만 3천주를 프로그램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매도량은 42만 6,266주, 매수량은 75만 9,704주입니다. 그래서 순 매수가 33만 3,438주가 되었고요. 반면에 오늘 삼성창구는 단 한 주도 사지 않고 계속해서 팔기만 했습니다. 동시효과 시간에 3,951주, 오늘 5,300주, 4,400주, 21,000주, 6,000주 지속적으로 오늘 끊임없이 단 한 주도 사지 않고 아침 9시 장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팔기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HLB는 38,050원 258만 6천주 거래량을 보였고 전일 133만 전일비 133%의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0.01% 아주 작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13% 1.17포인트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의 매매를 동향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은 500억 원의 순매도를 차익 실현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쩜 그렇게 HLB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HLB 제약 6.19%, HLB 생명과학 오늘 구주주 청약일의 마지막 일이죠. 12,900원으로 6.18 361만 주의 마감을 했습니다. 이곳 HLB 생명과학도 한번 공매도를 수량을 한번 살펴를 보면 오늘은 126,347주 평균가 역시 같은 HLB 생명과학이고요. 오늘 14만 8,700주의 공매도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공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가는 13,300원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HLB 생명과학은 삼성증권에서는 매도 물량은 보이질 않네요. 어쨌든 오늘 HLB는 어쨌든 간에 삼성증권에서는 대단히 열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생명과학에서는 NH투자증권이 아주 열일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25만 8,120주인데 순매도가 21만 9천주에 해당합니다. 대략적으로 22만이기 때문에 대략 3만 8천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올 매도만 한 창구가 HLB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NH투자증권이었다. 그리고 HLB와 HLB 생명과학에서 오늘 JP모건에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국계 증권 창구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모습인데 오늘 어쩐지 HLB는 삼성증권에서 HLB 생명과학은 NH투자증권에서 대단히 매도 일변도로 이렇게 매매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장막판에 아스코에서의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의 대거를 공개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남 1차 글로벌 3상 전체 데이터는 9월 에스모 유럽총회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FOMC 이제 서서히 다음 주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사이에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에 마무리될 그러한 시점들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오늘까지는 징글징글한 그러한 주가의 움직임, 누군가는 내다 팔았으니까 이와 같은 흐름이 보였던 것이죠.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받쳐놓는 즉 자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가격 조정 나올 때 이러한 모습에 주거니 받거니 자전거래의 모습에 있을 적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넘어서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이번 간암과 선양 낭성암의 아스코에서의 그러한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FDA 미국 식품의약국 여기에서 신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라면 리보세라닙은 동시다발의 NDA 진행을 기대해 보겠다. 그래서 모름지기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이제 임상의 모멘텀 이번 6월 아스코 그리고 9월 유럽 이런 부분에서 임상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NDA 신청에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동시다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아직은 실망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HLB의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연구 결과가 대거 공개됐다. 가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충족이 확인된 데 이어 선낭암 임상 2상을 통해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는 게 회사 측의 분석이고요. 오늘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미국 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다. 아스코는 매년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암 전문의 연구원, 글로벌 제약사, 임직원 등 4만 명이 참석하는 암 학회입니다. 한 가지 신약 물질에 대해 수십 개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며 앞서 HLB는 지난 5월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글로벌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임상은 중국 항서제약의 미국 자회사 루자나의 면역항암제 감넬리주맙과 병용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지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모두 충족이 되었다. HLB 관계자는 아직 전체 데이터 집계가 진행 중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만큼 신약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내다보았고요. 해당 임상의 전체 데이터는 9월에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HLB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인 넥사반은 2020년 아바스틴과 티센트리 병용요법이 허가된 이후 매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2022년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도 넥사바 대신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조합을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IV 관계자는 리보세라닉과 감넬리주맙은 이와 유사한 기전인 만큼 승인될 경우 아바스틴 티센트릭 조합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두 약물은 주사제이고 반해서 리보세라닙은 경구용 항암제로 복용 편의성, 먹는 약이죠. 그리고 편의성이 높고 가격이 훨씬 저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제로 승인되면 추가 병용 임상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는 리보세라닙 단독 또는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맙을 병용으로 폐암, 위암, 유방암, 육종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 2, 3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라서 엘레버와 루자나의 협력으로 글로벌 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아스코에서는 선양 낭성암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또 되었고 통상 침샘암으로 불리는 선낭암은 악성 희귀질환으로 아직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임상 이상 결과 객관적 반응률 ORR이 15%를 넘었고 80%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암 성장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되었고요. HLB는 곧 미국 식품의약국과 신약 허가 신청 진행을 위한 가속 승인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리보세라닙 관련 연구자 임상 결과가 잇따라 공개가 되었고 중국 베이징 대학병원 등에서 진행된 1차 흑색종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맙, 테모졸로마이드 병용 임상에서는 한 명이 완전 관해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객관적 반응률 ORR이 64.6%, ODCR 질병 통제율이 95.8%로 확인된 만큼 임상 3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78명의 진행성 간세포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2상에서는 전체 생존기간 16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7개월 등이 확인이 됐고 기존 소라페닙 임상 결과와 비교하면 높은 결과값이라고 그럽니다. 리보세라닙의 간암 연구자 임상을 진행한 리빙멍은 이 공로로 아스코 2022 연구자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바이오업계의 관계자는 리보세라닙은 암의 신생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대부분의 고형암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효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선낭암이나 간암에서 NDA 승인을 받는다면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 받는다라면 신청을 해서 받는다면 다양한 기존의 신약들과 병용 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편 리보세라닙은 HLB 100% 자회사 엘라바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고 HLB 생명과학이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표적 항암 신약입니다. HLB 관계자는 매년 아스코, 유럽 암학회, 에스모 등에서 다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어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아스코의 결과, 임상 결과에서 대단히 큰 우리 이제 주주분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주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투매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분봉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상향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투매까지 진행된 거래량을 보고 한데 투매도 오늘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35,800원이 10월에 이제 다가오는 최저 리픽싱 가격에 해당한 부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4만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지 어쨌든 누군가는 내다 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현재로서는 어쨌건 하방 경직의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죠. 35,000원에서 도달을 하게 될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6월물 선물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수급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생명과 3일째 외국인은 큰 폭의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6%대 하락을 보였죠. HLB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들고 이렇게 순매수를 이어가는데 어쩜 그렇게 어제 오늘 6%대 이상을 하락을 할까라는 것이고요. HLB 제약 역시도 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제약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순매도 법인채가 34,900주를 산 것이 조금 특이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노터스 어제 외국인들이 26만 주를 매도 그저께 팔았고 오늘은 33,482주 이제는 투자 경고에서 투자 위험으로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떠넘기게 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무상증자를 유통에 유연한 그러한 유통, 기관 투자가들 참여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5번이나 상한가 대단히 부럽습니다. 다시금 분봉으로 들어와서 HLB 생명과학도 우하향으로 여전히 열려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내일 이후 그러면서 다음 주 6월 중순까지를 잘 지켜보면서 그 기간 내는 분명히 하방 경직의 위치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제약도 여전히 이제는 요 앞전의 저점을 깨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우하향의 모습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었었고요. 고점이 상승할 때의 기분이 그러한 또 하락할 때의 기분으로 바꾸어서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좀 더 기다려서 나중에는 다시 성장하고 이럴 적에 고점에서 매도의 방법을 제가 4가지, 5가지 올려드렸죠. 단기 급등한 종목의 고점에서 5일선을 데드하는 모습, 그리고 외봉인 모습에서 5일선이 꺾인 21선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부라도 익절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욕심을 비우고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라면 이라고 한 5가지 정도의 매도에 대한 기술, 테크닉에 대해서 경험담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다시 나올 적에 조금은 그때 팔 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나고 나서는 또 팔고 나서도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팔고 나서 상승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강철 멘탈이 조금 요구하는,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 현재 진행이 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하방 경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응집을 S모라든지 실적 발표에 임해서 이곳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다시 밀리거나 이런 모습이 된다. 또는 이곳을 돌파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으면서 밀리게 되는 데에서는 조금이라도 익절해 놓으면 지금과 같은 후회스러움이 조금은 안타까움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수요일장 마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